시작하면 돼? 오히려 준비 조금 되시면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네, 그러면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지공 6번째 발표 맡은 권성환이라고 하고, 이번 주는 지식재산 개론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되게 가볍게 특허 관련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 말하면 안 돼? 해도 돼. 그냥 자유롭게. 바로 끊고 들어와서 질문하고 막 그래도 돼. 예. 일단은 앞서서 이 특허 관련해서 가장 좀 많이 질문을 받는다고 말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든 게 공정이나 제품 이런 게 아니라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인데 이거도 혹시 특허가 되냐. 여기서 답변은 특허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어떤 것도 다 특허가 가능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건 뭐냐면 이제 보통 불법적인 거, 마약 뭐 이런 거. 불법적인 거는 안 되고 또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한 동력이라던가. 그러니까 딱 봐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아이디어라고 내는 거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웬만하면 다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특허를 내고 싶으면 돈이 많이 드느냐. 뭐 여기서 마지막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인터가 보이나요? 이렇게 네, 하면?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여기 세 번째 거를 보면 특허 낼 때 사용된 돈은 특허가 안 될 시 전부 날리는 거냐. 실제로 특허 등록이 안 되면 환불해달라는 고객님들도 많으시다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거의 그거랑 같아요. 소송을 걸었는데 변호사한테 패소했으니까 돈 돌려달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돌려주나요? 안 되죠. 돌려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이 안 돼도 환불을 받진 못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랑은 다르게 변호사는 패소하면 진 건데 변리사는 웬만하면 등록될 수 있도록 이제 온갖 그런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좀 감만 잡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크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저작권까지입니다. 저작권까지고 그래서 저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른쪽에 보면 특허법이 적혀 있는데 특허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법, 뭐 형법, 상법 할 거 없이 1조에는 무조건 그 법의 제정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이 뭐라 적혀 있었냐면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좋게 해석될 수가 있고 나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좋게 해석되는 건 뭐냐면 이 말이랑 같은 거죠. 보호받을 수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의 의미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고 발명을 촉진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내 아이디어다라고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호받지 못하면 남이 뺏어갈까봐 세상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 산업 발전이 더뎌지게 되니까 사업 발전의 이바지함을 특허법을 통해서 보장한다 이런 건데 나쁘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 특허를 누가 관리하냐면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가. 이 특허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그 발표를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산같이 눈에 보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부동산, 토지나 땅은 제가 정확히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볼 수 없잖아요. 특허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누군가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거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국가가 관리하는 대신에 국가가 야 이거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가 국가를 위해 기증해라 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 안에 이제 이게 포함이 되면서 국가 기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산업 발전을 이바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보호해 줄 테니까 너 기술 밖으로 꺼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서 약간 조금 이기적인 면이 있지 않나 라는 게 좀 특허법의 좀 이중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특허 지식재산권 안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권이랑 실용신안권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일단 말씀드릴게요. 특허는 발명했다고 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리고 특허는 새로워야 하며 앞서 있으며 난이도가 있는 기술을 말을 하고 실용신안권은 하이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건
난이도는 뭘로 기준을 잡지? 뭐 예를 들면 뭐 수소연료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런 거는 난이도가 있는 거고, 반대로 뭐 포스트잇 이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난이도가 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 이 난이도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기술을 만약 들었을 때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해보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 쉽게 나온다. 그럼 난이도가 낮은 기술입니다. 반대로 이걸 검색했는데 검색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없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립, 여러분 아시죠? 클립, 그 종이를 끼는 거, 그게 특허가 나와 있는데 클립 자체 만드는 게 어렵진 않죠. 하지만 그 클립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거의 이 세상의 혁신이었어요. 그냥 철을 굽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보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용이한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그 선행 기술 조사했을 때 조사가 쉽게 나온다. 그럼 난이도가 낮은 거고, 반대로 쉽게 나오지 않고 새롭다. 그럼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라는 걸 특허고 신용신앙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이 있는데, 디자인권은 이제 외형, 차량의 외형 같은 거, 이 외형도 당연히 디자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줄임말로 이제 어떤 어플, 배달의 민족이 진짜 좀 좋은데, 배달의 민족을 들어가면 글씨도 엄청 많고 어떤 버튼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복잡하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디자인권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디자인권이고, 상표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브랜드의 그 로고를 보호해주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주는 게 상표권입니다.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권은 조금 이 색을 달리해요. 왜 그러냐? 저작권은 문학이랑 예술을 좀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이 위에 지식재산권들과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가 됩니다. 이게 좀 진짜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뭐 이 글 그대로 베껴가면 저작권 침해다. 혹은 내가 쓴 글을 누가 가져갔으면 저작권 침해로 뭐 소송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그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해주기 때문이고, 그 왜 그런지는 좀 추측에 의하면 문학이나 예술은 뭔가 상업적인 것 때문에 만들진 않고 어떤 그런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영감은 뭔가 상업적이 위해서 뭔가 팔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어쨌든 다른 점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가 된다. 하고 이제 특허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특허는 특허청에 특허를 내면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고 등록이 되는 과정을 통해요.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성. 똑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똑같은 게 있으면 특허가 안 심사되겠죠. 두 번째는 진보성입니다. 비슷한 것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복 가능성이라 해서 이 특허 문헌을 누구나 보고 따라했을 때 동일한 기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거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인데, 똑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 비슷한 것이 없어야 한다? 뭔가 말 자체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두 개나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똑같은 거, 동일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1대1 매칭이 돼야 돼요.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신규성이 위반이 됩니다. 진보성은 비슷한 건데, 한마디로 이 진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제품이 이렇게 주전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은 여기서 이 우리 제품에 사실상 변한 게, 눈으로 봤을 때 이 색깔을 변하게 해주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색깔을 변하게 해줌으로써 뭔가 물이 더 시원해 보인다던가, 아니면 어떤 음료수가 더 맛있어 보인다던가,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제품이랑 진보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슷함은 어떠한 효과가 미미한가,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생겼을 때 이게 이것보다 효과가 더 좋은가 안 좋은가를 따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사 제품이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크게 뭔가 효과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걸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뭔가 사람들에게 하여금 뭔가 더 맛있게 느낀다던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 그럼 진보성이 있으니까 특허가 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점은 그렇다면 경쟁사 제품이 그렇게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 건데 추가된 거는 이 색깔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특허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닌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답은. 근데 답은 뭐냐면 특허 침해는 맞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조금 재밌어지는 게 특허 침해랑 특허 등록은 달라요. 그러니까 특허가 침해가 돼도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특허 등록이 안 돼도 특허 침해가 특허 등록이 뭐랬던 거야? 특허 침해가 돼도 특허 등록이 될 수 있고 특허 침해가 안 돼도 특허 등록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허 침해랑 특허 등록은 다른 이야기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다. 특허 등록이 돼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럼 라는 특허 거죠. 등록이 됐는데 침해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그 가장 좋은 예시로 뭐가 있냐면 삼성이랑 애플이 스마트폰 경쟁을 하잖아요. 네. 사실 스마트폰 터치되죠. 네. 이 터치되는 거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침해라고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계속 다 침해고 하면은 서로 산업 발전이 이바지해야 된다는데 서로 발전이 더뎌지잖아요. 그래서 아. 실제로 국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둘 다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원천 기술자 있죠. 우리 제품이 원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천 기술자와 그 나중에 출원한 그 기술자 둘이서 만나게 해서 강제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너희 둘이 그래도 너희 둘이 인정할 건 인정해. 야, 주전자 이거 손잡이 만든 거 너희가 처음 아닌 거 아니잖아 이거 컵 때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몇 개는 너희가 좀 인정해라. 그 대신 이거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끼리 소송을 하고 해도 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라. 라는 그런 크로스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루어지나요? 어떤 거요? 그게 강제로 어차피 그거 기술 진보돼야 되니까 네. 너가 이해하고 넘어가줘라라고 좀 강제성이 들어가나요? 네네네. 강제성이 들어가고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조금 들어가냐면 삼성이랑 애플만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이랑 애플 말고도 다른 뭐 터치 스크린을 만들거나 LG도 LG 디스플레이로 만들거나 뭐 하겠죠. 그때 이 협약에 끼려면 적어도 이거랑 비슷한 기술이 특허로 낸 적이 있어야 껴집니다. 이 협약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삼성이랑 애플밖에 없다 치고 삼성이랑 애플이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할 때 이거 음량 키우는 버튼이나 작은 버튼 옆에 다는 거는 뭐라 하지 말자.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뭐라 하지 말자 했어요. 근데 이제 권성환이 한 2년 뒤에 권성환 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폰은 옆에 음량 버튼이 있어요? 소송 들어갑니다. 왜? 그 크로스 라이센스 안 했거든. 와우.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특허 등록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특허 등록이랑 특허 출원이랑 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특허 등록됐다랑 특허 출원됐다랑 다른 게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볼게요. 이 빨간 박스 있죠. 이 빨간 박스가 특허 출원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방식 심사가 있는데 이 방식 심사는 그냥 변리사와 함께 진행했을 경우 100이면 100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특정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돼요. 해서 출원 공개가 되는데 이때 보통 특허 출원이라 합니다. 이때 특허 출원, 특허 공개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포인트. 네, 이때 특허 출원 혹은 특허 공개라고 합니다. 이때는 진짜 로우한 데이터예요. 그냥 완전 날 것의 데이터. 이때 심사 과정을 지나서 거절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 거절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수정 보완을 통해서 거절 이유를 없애면 거절 이유가 없다라는 걸 판정이 되면 그때 등록이 돼요. 그럼 특허 등록은 특허 결정이 지났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제품을 봤는데 뭐 특허 출원받은 제품 뭐 이렇게 쓰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특허 등록된 제품은 그냥. 네, 특허 등록된 제품은 이 세상에 그 특허권이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있다.
뭔가 겹치거나 이 심사하는 건 그거거든요. 앞에 선행 기술이랑 겹치는 게 있냐? 너가 이게 진보성이 있냐? 신규성이 있냐? 이걸 판단하는 거건데 그게 다 끝나야 등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거. 아 그리고 아까 좀 예시를 들면서 특허 출원받은 제품이라 했는데 사실 제품에 특허를 받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특허 받은 제품은 없어요. 특허 받은 제품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어도 제품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약간 허위 광고, 그냥 일반인들에게 허위 광고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심사 청구가 3년이 걸려요. 3년. 이 3년이 걸리는 게 재밌는 건데 이게 출원이 되고 심사까지 하는 게 3년이 걸려요. 왜 이게 걸리냐? 심사관들이 이걸 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특허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심사관들이 다 이걸 봐야 되는데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웃긴 건 돈을 좀 더 내면 이거 5개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긴 해요. 자본주의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돈 더 내면 돼요. 돈 더 내면 이거 5개월 만에 단축시켜서 끝내줍니다. 얼마 더 내야 되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것까지 잘 못했는데 그 우선 심사를 하면은 더 빨리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네. 아시겠죠? 그럼 돈은 국가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겠죠. 심사관들도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하고 어쨌든 예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되게 웃긴 걸 하나 갖고 왔는데 특허 출원을 하고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다 내 특허임? 이걸 냈어요. 그럼 심사관들이 평가를 하겠죠. 엥? 이미 전기 자동차 이미 있고 밖에 잘 굴러다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등록 거절 사유를 적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뭐라 적혀있냐? 응 이미 있어 라고 씁니다.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특허를 수정 보완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아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디어는 전기 충격으로 사람한테 고통을 줘서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거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쓴다 칩시다. 심사가 다시 평가해요. 아 그래? 그런 거 없긴 해. 오케이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이러면 특허가 등록돼요. 실제로는 안 되겠죠. 진보성도 없고 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충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특허 결정까지 바로 가는 건 전체 중에 3%도 안 된대요. 보통 다 이렇게 거절이 항상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변리사가 하는 일. 그래서 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변리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특정 양식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절 이유를 해소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거절 이유가 나오면은 아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변리사가 얼마 받냐가 중요한데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 개인이 좀 낼 때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건당. 예. 와우. 대략적인 값이고 로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로펌마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절반 받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끝나면 등록되면 그때 받고 등록 성사금까지 받는 그런 로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될지 안 될지를 선행 기술 조사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심사를 먼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게 개꿀이래요. 이게 변리사님들이 하는 제일 개꿀이 한 몇 시간 작성하면 바로 쏴지니까 통장에. 이게 개꿀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업은 스타트업부터 중견 대기업 다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이름에 산학협력단 치고 특허 검색하면 진짜 몇백 개가 떠요. 몇천 개가 떠요. 그렇게 학교들이랑도 많이 하는데 기업과 협력해서 사업화 가능성 측정 혹은 특허맵 작성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렇게만 가면 아이디어 가면 안 팔려요. 여기서 이런 부분이 더 블루 오션입니다. 여기를 파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특허를 다 검색하고 선행 기술 조사할 줄 아니까. 이게 변리사들이 주로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이때가 제일 돈이 많이 벌리고 안정적이고 이거는 약간 건당이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월급 느낌.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그래서 변리사는 보통 이런 걸 한다라는 걸 좀 알려드렸고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특허 지식계산권의 진짜 간단한 내용이랑 특허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특허가 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공학도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뭐야 손들기가 아니네. 성원아, 어